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보험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시 가입도 안 되기도 하며 이 정도 보장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 보험 해지하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인연도 끊어야 합니다. 그만큼 좋은 보험이니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했다 해지하고 또 가입했다가 해지하게 됩니다. 해지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죠. 또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보험의 특약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이 있다면 이것들은 절대로 감액이나 삭제 또는 보험을 해지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은 가입할 수도 없는데 보장 내용이나 금액 역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해지한다면 두 번 다시 가입이 어렵겠죠?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나중에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현재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으로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신 보험일 텐데요. 나 또는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 중에 혹시나 남에게 고의가 아닌 상황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거나 다치게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억 한도로 보상을 하죠. 또한 아랫집의 누수에 대한 것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대물은 20만원, 누수는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자기부담금은 2만원의 비갱신형으로 가능한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자기부담금의 차이도 크며 자동차 보험처럼 청구했을 때에는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이때는 청구하더라도 비갱신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납입기간에 납입을 완료한다면 만기까지 보장만 받으면 된다는 말이 되죠. 제 주변에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 보험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요.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만으로도 엄청난데 자기부담금이 20만원과 2만원의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 초중반에 가입하신 암보험입니다. 2000년도 초중반에 판매한 암진단비는 지금과 다르게 장점을 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당장 내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이 시기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갑상선암에 있는데요. 현재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가입 금액도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의 경우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데요.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게 된 이유가 발병률도 높으며 걸리더라도 생존 확률이 이제는 100%일 만큼 치료가 되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해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사암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시기에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을 가입했다면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만 유사암 진단비가 가입이 되는데요. 만약 갑상선암, 그러니까 유사암 진단비로 2천만원을 가입하고 싶다면 일반암을 1억을 가입해야만 가능한 금액인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유사암을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발병률 자체가 1, 2위를 다투는 암이며 남성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수치로 발병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럼 더더욱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라 할 수가 있죠. 다만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가입한 암보험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바뀌기 전이다 보니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1대1의 비율로 가입이 되기도 했으며 일반암 진단비 100만원만 가입해도 유사암을 2천까지 넣어서 가입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비록 일반암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 비율이 좋았던 시기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율로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입한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고 만기까지 유지해야겠죠. 세 번째는 1, 3종 수술비입니다. 2007년 이전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수술비인데요. 임플란트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보험입니다. 그 이후에 가입한 수술비의 경우에는 보장이 불가능하게 약관이 변경되었죠. 최근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치조골 이식 수술도 하게 되는데 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이 가능한 건데요. 보통 1종은 5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2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 치조골 이식 수술의 경우 2종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죠. 만약 2종을 200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2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이
지금의 수술비보다 높은 종으로 보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판매하는 1, 5종 수술비에서 1종으로 지급하는 수술이라도 1, 3종에서는 2종으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한다면 1, 5종에서는 1종으로 지급하거나 면책이라고 하지만 1, 3종 수술에서는 2종으로 지급이 됩니다. 보통 1, 5종에서 1종은 20만원 정도가 가입이 되는데 1, 3종에서는 2종이기 때문에 100만원이거나 가입 금액이 높다면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죠.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큰 수술을 진행했을 때에는 3종으로 수술비를 받기는 하지만 2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가입 금액이 낮습니다. 1, 5종 수술비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까지도 넣어서 가입이 가능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부분이 낮다고 해지하시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1, 5종 수술비로 보완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빈도 수술은 1, 3종으로 보장도 받고 큰 수술은 1, 5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세대 실비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인데요. 이때 가입한 실비는 표준화 이전의 실비이다 보니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해와 관련된 실비가 중요한데요. 지금의 실비는 표준화가 되어 있고 모든 보험사의 보장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이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상해와 관련된 실비도 이전에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입원과 통원 시에 받을 수 있는 상해입 통원 의료비와 상해 의료비 이것들 중에 선택이 가능했죠. 상해입 통원 의료비는 현재의 실비와 같이 입원하였을 때는 입원 한도까지, 통원 시에는 통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해서 보통 입원은 5천만원에 통원은 약제를 포함하여 30만원까지 가능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상해 의료비인데요. 보통 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 경우에 통원 입원 상관없이 1000만원의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자기부담금도 없어서 전액 보장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 만약 통원으로 상해 치료를 받아서 300만원이 나와도 자기부담금도 없어 100% 보장 3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한도가 1000만원이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상해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올 확률이 사실상 적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긴 어렵죠. 그렇기에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더한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 시인데요. 보통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 시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비용에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내가 사용한 비용이 없어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해 의료비의 경우에는 내가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이 100%가 나와서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병원비가 만약 500만원이 나왔다면 영수증을 받아서 상해 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면 2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지금의 실비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장인 거죠. 여기에 상해로 인하여 치과치료나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실비와 비교해서 워낙 좋은 보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겠죠. 내가 가입한 증권에 상해 의료비, 일반 상해 의료비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 해지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들은 지금은 가입할 수가 없으며 보장 자체가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말 후회할 일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증권을 확인하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봐도 모른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해지하라고 말하는 전문가다. 그 사람은 바로 손절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설마 아직도 보험이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성비 좋게 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보험일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들이 또 전설의 보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험은 과하게 준비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아프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하다면 보험금 받지 못하고 결국 소멸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건강한 게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료를 낭비하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죠.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내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보험 가입에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실비만 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혜택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입하면 되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